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이제 열흘 정도 뒤면 대한민국 제주도의 선량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주 유력 인터넷 언론 5사인 제주도민일보와 시사제주, 헤드라인 제주, 제이누리, 제주의 소리와 KCTV 제주방송은 4.13 총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다시 한번 각 언론사를 대표해 기자 출신의 국장과 대표들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의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소리 김성진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제주 김승철 대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이누리 양성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드라인 제주의 윤철수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열흘 정도가 있으면 이제 투표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4.13 총선, 제주지역 총선 이 구도가 확정이 됐는데 이 구도를 뭐 전반적으로 김승철 대표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국 시도에서 우리 제주만큼 현재 1, 2위 간 박빙 양상을 모든 3개 선거구가 보이고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 그리고 두 양당이 앞서가는 가운데 새로운 정당이 어느 정도 이제 약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고 봅니다. 판세 아직은 알 수 없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처음에 저희들이 봤던 어떤 이 선거 구도, 예상했던 선거 구도, 그리고 지금 나타난 어떤 선거의 전반적인 이 지형도, 이거를 보면 우리 김성진 국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싸우는 분들은, 대결하시는 분들은 피가 말리지만 유권자들, 지켜보시는 분들은 스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저희 그 언론육사 여론조사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을 서귀포 할 것 없이 전부 오차범위 내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단순 지지도 하고, 그리고 당선 그 가능성하고 또 엎치락뒤치락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서귀포 할 것 없이 박빙의 승부,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세가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판세를 변화시킬 변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까지 뭐 12년 동안 12년 넘게 제주는 뭐 야당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내리 3번 연속 이렇게 그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서 좀 더 달리 좀 다른 형태가 좀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윤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그 김승철 대표께서 말씀했지만 이번 그 3개 선거구에서 모두 그 오차범위에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현재 이강구들을 보이고 있는 정당에서 그 3개의 선거를 갖고 배분한다면 우석 배분이 뭐 삼성 모두를 특정 정당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대2, 2대1 이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현재 오차범위에 3개 선거구 모두 오차범위에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악재의 그 변수를 최소화시키느냐, 이게 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 대표께서는 열흘 동안의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변수가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변수들이 있다고 예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뭐 정치는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뭐 선거판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돌발 변수, 아마 매일매일 매 시각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뭐 돌발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뭐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여러 뭐 변수들이 등장하는 공간인데, 뭐 큰 변수도 있고 작은 변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구죠. 국민의당 후보의 어떤 행보, 그 상당히 좀 주목된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갈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완주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야권의 후보 단일화 연대가 이루어질 것인가, 무척 관심사입니다.
사실 뭐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후보 간 합동 토론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쟁점 하나를 좀 얘기를 했으면 싶어요. 뭐냐면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어떤 이 선거에 대한 뭐 참여라면 참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간섭이라 뭐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던데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과연 그런 전직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선거에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주 사회가 워낙 그 공직 위주 사회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 아직은 뭐 다 발표를 한 곳도 있고 캠프들도 있고 아니면 그걸 좀 무슨 빅카드가 있어서 밀어두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진영을 발표 안 한 곳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 발표한 캠프들의 참여 인사들을 면면을 본다면 전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고위공직자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주 사회가 너무 공직 사회 위주여서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 사견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참 뭐라고 딱히 표현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그 우리 제주 사회에 이렇게 가도 될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곱씹어볼 대목인 것 같고요. 저도 좀 덧붙인다면 그 2014년 그 6.4 지방선거 당시에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출마하면서 뭐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겠다. 그리고 좀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겠다면서 그 당시에 보면은 공직자들의 그 선거 줄서기나 좀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위축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한 2년 지난 시점에서는 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 과거 제주판 삼김 정치가 청산된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라는 게 좀 우리 일각의 좀 시각이고요. 좀 그런 점들 놓고 본다면 이번에 좀 고위공직자 출신들 또는 전직 지사님들의 그 특정 그 선거 캠프 참여가 그리 좋게만은 보지 않는 그런 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양 대표 뭐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뭐 굳이 뭐 더 보탤 거야 있겠나 좀 싶긴 합니다만 제주 사회가 이제 좀 공직 과잉 사회죠. 사실 뭐 특별한 직업군들이 없는 동네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 공직 출신이라는 전력에서 그거를 기화로 삼아 다시 또 정치 선거판에서 동원 체제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은 뭐 선거판에 등장하시는 전 공직자 출신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미래 세대를 상당히 좀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좀 많다. 자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우리 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원희룡 지사가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사실 압승을 했거든요. 그 여망이 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과 같은 것을 뭔가 바꿔주기를 바라는 그런 도민들의 열망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주시 갑과 제주시 의뢰 후보 선대위 발표된 곳의 면면을 봤거든요. 왜 이렇게 특정 선거 후보를 지원하는 일에 참 이름을 거기다 거는 것을 그렇게 좋아들 하시는지. 그리고 너무 많아요. 두 전직 지사님 지금은요 도민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 사회의 이러저런 병폐 및 모순, 아픔 그거를 치유하고 제주가 앞으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양 대표께서 제주시 갑 지역 여론조사로 나타난 우리 이제 흐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종합적일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갑 같은 경우에 그 저희 여론조사 결과 이제 그 조사 시점이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이었고
29일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30일 또 이제 제주도에서 지역 일간지하고 방송사들 한 6사가 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있는데 요 제주갑 선거구만 놓고 보면요. 두 조사 모두 공통점을 하나 보이는 게 초박빙이다. 이게 1, 2위간 이걸 1위 후보로 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단순 지지도에서 0.6%포인트, 그 다음에 투표 지지층, 투표하겠다라는 층에서도 0.8%포인트, 뭐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격차로 보기도 곤란한. 거기다가 또 당선 가능성에서 놓고 또 뒤집힙니다. 제가 보기엔 1위, 2위 하고 있는 강창일 후보와 양치석 후보 두 후보가의 치열한 격전 양상이다. 거기에다가 이게 경선 구도 상황에서 다자 구도들이 막 난립하던 시절에, 예비 후보들 시절에 저희가 우리 1차 여론조사 한번 했었죠. 그때 제3당 후보였던 장성철 후보가 제 기억으로는 2.4%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2.1%입니다. 2.1%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다른 조사에서 2.4%였었고요. 한 2%대였는데 이번 우리 조사에서 엄청난 성장이죠. 9.1%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아마 장 후보는 아마 그 다음번 여론조사에선 이런 식의 추이로 가게 되면 20%대로 가는 거 아닌가. 뭐 계속 폭증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장성철 후보가 이 초경합 상황인 요 선거구에서 상당히 열세를 줬다. 캐스팅 보트로 급부상했다. 그 판단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여야 후보 그 기존 양당 그 후보들이 그 초접전이다. 근데 차이는 0.6% 포인트 차이인데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는 다시 한 5% 포인트 정도 일단 뭐 1, 2위가 이렇게 뒤집히는데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의 그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3.5% 포인트 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누가 1위고 2위다 말할 필요도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 그 후보가 9.1%까지 올라섰다. 이거 아주 선거 판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선전할 거라고 이렇게 좀 예상은 됩니다만,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그래도 20%대에 있는 부동층의 향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참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은 후보 선택 기준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면 제주적 개발 정책 또는 정책 공약, 그 다음에 후보 인물, 도덕성, 그 다음에 정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 여론조사도 그러고 다른 여론조사들도 그렇지만 과연 후보 선택이 기준으로 그게 적용이 됐을까? 역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나 향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지 그게 절대적 기준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이제 본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근데 이번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과거에 우리 제주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각 후보들이 텃밭들이 있죠. 그럼 텃밭에서 몰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제주식을 일부 조금 빼고는 제주시 갑도 그러고 서귀포시도 그러고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특정 후보가 일방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지역이 거의 없는 걸로 이제 여론조사 이번에 결과에 나왔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고 상당히 우리 도민들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계 선거 공이 적용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저희들 그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유입 인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동층과 연결시켜서 몇만이라고 했죠 그때. 그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2012년 19대 총선 시절에 이제 저희 유권자가 이제 44만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2016년 20대 총선에 맞춘 유권자를 봤더니 이제 49만 6,400여 명인데,
그러니까 순증으로 놓고 보면 5만 4천여 명이 쁜 겁니다. 유권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 유권자가 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입 인구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유출 인구가 있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더니 이제 순증 인구가 이제 그러니까 순증 유권자가 이제 5만 6,400여 명인데 다시 더 놓고 봤더니 말이죠. 지난 총선에 제주도에서 투표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제주도에서 새로 투표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13만 명이다라는 그 통계 수치를 봤는데 자그마치 제주도 전체 유권자의 25%를 차지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이번 여론조사에 응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이번 선거에 당락을 가르는 판세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척도가 될까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제주도로 새롭게 유입해 오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전체적인 그 부분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흐름이라든가 판세라든가 그거에 더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제주갑 선거구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건 사실 뭐 이제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추정해 보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제주도에 새로이 등장한 25%의 이제 유권자가 있다, 13만 명이 있다. 근데 이렇게 제주도의 3개 선거구를 놓고 봐보면 말이죠. 이게 제주갑 선거구, 그러니까 제주시 서부 지역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유입 인구가 좀 많아요. 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보면 우리 가수 이효리 효과도 좀 있고요. 집가 상승도 좀 많이 된 부분도 좀 있고 아마 이제 그냥 이렇게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3개 선거구 중에서 그 유입 인구 중에 한 대략 한 40~50%의 유입 인구들은 좀 그 제주 갑선거구 쪽에 좀 많이 오신 것 같다.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대략 한 뭐 6~7만 명으로 볼 수 있죠. 아마 제주도의 기존 그 투표를 하셨던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율은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아마 한 60%대 제주도민이 한 50%대 이제 투표를 보인다면 그분들인 경우에는 아마 한 20~30%대 투표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말이죠. 한 5~6만 명으로 놓고 보고 난 다음에 20~30%대 투표를 놓고 본다면 금방 한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 2만 명도 어떤 특정 지지 성향의 특정 후보 지지도로 몰리진 또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제주도의 유권자들의 이제 후보 선택 기준과 좀 다른 정당 투표 성향이 좀 강할 걸로 좀 보인다. 또 연령대별로 한번 저희들이 좀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30~40대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투표 좀 이따가 또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40대 투표 열기가 꽤 높더라고요. 상당히 야권 쪽으로 가려는 표의 성향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저희들 여론조사에서는 40대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이 강한 것 같고 60대 이상에서는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층이고 20대 30대는 야권이 강한 편이고 이제 그런 추세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미미한 한 1~2만 명이 상당히 몇 명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초박빙 제주갑 선거구 이렇게 초박빙하는 상황에서 그 1~2만 명 중에 대략 한 몇백 명만 움직여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판은 끝난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드렸더니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초박빙이니까 더 그렇고요. 이제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내가 유입층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 드러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뭐 계속 얘기했지만 초박빙 정말 뭐 살얼음 같은 이 승부에서는 그들의 표심에 진짜 주목을 해야 된다. 부동층과 연계를 시켜서 그거는 뭐 특히 뭐 제주시 갑이 아까 뭐 통계로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테고 제주시 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제주시 갑 선거구의 변수 또 하나는 뭐냐면 초반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장성철 후보에 대한 표심, 과연 장성철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표를 얻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당선 가능성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정도, 그러니까 9%대죠. 9%대를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거기 치고 나가지 못해서 한 자릿수대로 이렇게 정체가 되느냐. 장성철 후보의 표를 그러니까 표를 분석을 좀 해보면 데이터를 좀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후보가 지지하는 비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보다 더 높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장성철 후보가 야권 후보로 야권 표를 흡수할 거다.
갉아먹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조사로만 보면 여권표의 잠식이 적지 않다. 그래서 장성철 후보의 어떤 득표력, 본인이 뭐 치고 나가가지고 당선까지 되면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더없이 좋겠습니다만은 득표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가 이 갑 지역의 어떤 그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먼저 잠깐 말씀해도 되겠어요? 예, 뭐 지금 제주시갑 같은 경우는 구도가 아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양치석 후보가 공직자 출신인데 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 같은 경우는 관권 선거 논란을 이게 선거의 핵심 의제로 설정을 했고,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도 이른바 제주판 3김으로 상징되는 구태청산을 선거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해서 여대야 뚜렷한 대결 양상이 보이고,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런 전체적인 컨셉 면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그런 형태로 이제 선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느 특정 후보가 어느 만큼 치고 나가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제주시갑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의 실질적인 컨셉과 구도, 그리고 후보들이 다른 후보와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움직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별로 이렇게 좀 본다면 이번 여론조사의 그 표심을 이렇게 일단 표면적으로만 나타난 것만 본다면, 일단 신제주권 연동 노영에서는 그 민주당의 강창일 후보가 약간 우세한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 제주시 동지역 보면 용담, 삼도동, 오라동 이 구도심권에서는 다시 그 양치석 후보가 좀 강한 걸로 나왔고요. 또 운면에서 보면 한림, 애월, 한경, 추자에서는 또 양치석 후보가 좀 우세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를 놓고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보면 지난 선거와 좀 다른 점이 애월 지역에서 2명의 후보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나왔다. 그동안 애월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좀처럼 없었는데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가 애월 출신이더라. 그래서 앞으로 물론 그 전반적인 김승철 대표가 그 말씀한 그 구태청산과 구태청산의 이 프레임으로 강창일 후보와 그 장성철 후보가 같이 그 양치석 후보를 약간 공격해 들어가는 이러한 그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 지역적 표심에서도 약간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다. 오히려 그 애월에서 표심 중에 일부가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쏠릴 수도 있다. 플러스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가능한, 저는 좀 윤 대표님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가능한 우리 제주도에 이제 읍면 특정 뭐 애월이라든지요, 아니면 한림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약간 소지역지 부분은 가능한 좀 거론을 좀 하지 않고 싶고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 좀 갖습니다. 그냥 다만 그것 하나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그 제주시나 서귀포시, 옛 제주시, 옛 서귀포시의 동지역하고 다른 읍면 지역의 지지 성향이 좀 3개 선거구 모두 조금 다른 방식의 지지 성향이 좀 보였다는 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뭐 그 제주갑 아까 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 읍면 지역으로 가면, 옛 그 북제주권 서부 향촌 지역으로 가면 양치석 후보의 좀 새누리당 지지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동지역으로 가선 좀 엇비슷하고, 거꾸로 여기 제주울 같은 경우에는 또 동지역으로 가면 좀 엇비슷하고, 이게 또 읍면 지역으로 가면은 옛 북제주권 지역으로 가면 부산일 후보가 좀 높게 나오고, 서귀포에서는 좀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좀 이 상황 달리 동지역으로 가선 동지역에서 위성훈 후보가 좀 높게 나오고, 읍면적으로 가선 엇비슷하고, 뭐 이런 영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경향성 정도는 우리가 좀 간파해 준 정도면 좋지 않겠나. 을선곡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을 얘기하다가 갑선곡 얘기하다가 을도 갔다가 서귀포도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을선곡에 대해서 비슷비슷해서요. 예, 맞습니다. 을선곡에 대해서 우리 윤 대표께서 을선곡을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울산구에서는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은 주목들이 있었는데 일단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그 부상일 그 후보가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일단 일단 흐름을 탔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현역 그 삼선 현역인 김우남 의원이 그 탈락되는 그 이변이 돌출되면서 더민주당 그쪽 지지층에서가 약간의 그 혼선이 그 일시적으로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현역 의원이 빠진 상태니까 그 지난 1차 여론조사 때와는 단순 비교 자체가 이젠 좀 의미가 없게 돼버렸죠. 이번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상일 후보와 그 오영훈 후보의 그 2파전 양상을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부상일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만 물론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오차 범위 내였고요.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약간 격차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부상일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 주자였던 예비 후보 분들을 이게 선대위에 이게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지원하는 외견상 모습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약간이 현재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약간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국민의당 오수영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는데 부분적으로 약간 미약한 모습 이런 모습인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쨌든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선거가 이게 더 진전이 되면서 어쨌든 당내의 화합이라든가 당내의 어쨌든 그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대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후보가 부상일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은 정치인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오영훈 후보는 도의회 경험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오수영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당내 위상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투영이 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후보가 누굴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좀 관심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야당의 더민주당의 그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사실은 오수영 후보와의 단일화보다는 경선 후유증을 추스리는 게 더 급하거든요. 그 민주당의 그 지지층에서 약간의 그 분산 현상이 보이는데 김우남 그 의원을 지지했던 그 층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표심이 이동할 것인가 이게 좀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영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좀 국민의당과의 그 단일화보다는 어쩌면 김우남 의원과의 그 화합이 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저도 지금 윤 대표가 얘기하는 거 거의 동감하고 동의하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우남 의원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제주시 을 지역에 속해 있는 더민주당 소속 그 도의원들이 또 이제 밑바닥을 같이 띄워줘야 될 도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어떤 식으로든 같이 이게 동참을 시켜내서 선거에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이 을선거구에는 상당히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남 의원이 지난 경선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의도 제기하고 그러다가 막판 이제 결국은 중앙당에 의해서 이제 최종 이제 오영훈 후보 확정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긴 정치 방학을 시작한다. 아마 졸업인지도 모른다. 제가 그 메시지 내용이 좀 뇌리에 좀 꽂힙니다. 아마 정말 우리 아까 윤철수 대표가 말씀하셨던 대로 오영훈 후보가 정말 김우남 의원과 어떤 형식으로는 손을 잡아야만 이 선거판에서 어떻게 무엇인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저는 그와 관련해서 시차는 물론 다소 이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끝내 당내에 지금까지 있었던 불협화음이나 그런 것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시점이 언제냐가 상당히 많이 중요할 것 같다. 새누리당이 더 약진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효과가 더 적을 것이고 그 전에 어쨌든 당내 이런 일들을 추스리고
뭔가 하나된 모습을 보였을 때 또 이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시점이 언제일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서귀포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브리핑 김성진 국장께서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종합적인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박빙이죠. 초박빙 뭐 갑처럼 초박빙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차범위 냅니다. 당선 가능성은 조금 이렇게 저희들 조사 결과로는 좀 이렇게 좀 벌어졌습니다만은 단순 지지도만 보면 6%가 채 안 되죠. 6%가 채 안 되는데 이건 사실상 지금 선거를 한 10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이게 과연 이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판의 변수가 뭐냐 이것에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좀 박빙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그 부동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22.9% 세계 선거구 중에서는 좀 가장 많은데 앞으로 남은 10일 이들의 그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에 따라서 이게 승부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2파전이기 때문에 3명 이상이 그 출마하는 그 지역구와는 약간 다른 그 특성이 좀 있다고 봐요. 선거에서 보통 뭐 3명 이상이 출마할 때는 뭐 밴드웨건 효과, 우세자 그 효과 또는 그 열세자 효과라는 그 전략적 투표 심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2명일 경우에는 막판까지도 그 박빙 현상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 인물, 평판, 능력 또는 뭐 정책을 보고 한다. 또 또 다른 그 요소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좀 플러스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기에 따른 그 후보 지지율은 거의 같다고 봐요. 나머지 그 20%의 정도의 그 부동층의 그 향배에서는 좀 당세의 결집도, 새누리당이 더 결집력이 강하냐 또는 그 민주당의 그 결집력이 더민주당의 결집력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좀 승부처가 아닌가, 당세 싸움이. 양자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보수는 보수 쪽, 진보는 진보 쪽 이미 대부분이 결집돼 있다고 봐요. 대부분이 결집돼 있어서 이제 현재 팽팽한 양상처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한 후보가 약간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팽팽한 어쨌든 접전 양상인데 앞으로 누가 어떤 변수를 덜 만들까, 그리고 좋은 변수를 누가 더 만들까, 아주 미세한 변수에도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두 후보 간의 앞으로 신경전이라든가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대세를 얻기 위한 그런 부분에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그 부분이 상당히 판세를 결정하는데도 실제로 많이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좋은 변수보다는 악재를 만들지 말아야죠. 악재를 덜 만드는 후보. 예. 그 악재를 뭐 덜 만든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의 생각이 후보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번 선거만큼 어떤 현안에 대해서 여야 대립 구도가 없는, 여야의 이게 뭐 여당 후보의 생각인지 야당 후보의 생각인지 이 공약이나 이런 어떤 대립 구도가 이 전선이 불분명한 선거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있었죠.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이게 도민들 여론이 이쪽에 약간 이게 우세인 것 같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후보들이 공약이 거의 같아가고 있어요. 지금 와서 보면 뭐 4.3만 하더라도 그렇고 제2공항도 그렇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도 그러고 1차 산업 관련 공약도 그렇고 그다음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주거안정 대책도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공약이라든가 그런 컨셉이 차별화를 갖고 선거 변수가 크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에 딱 분위기를 보면 그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 이 기조고요.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 계획에는 찬성하지만 성산읍으로 입지가 결정된 데 대해서는
좀 숙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거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 그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 그 프레임이 약간 갈렸거든요. 근데 4.3 프레임이 있어갖고는 초반에는 그 뭐 가장 큰 뭐 여야가 현격한 그 차이를 보인 게 재심사 문제였는데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중앙당 차원에서도 재심사 일부 그 희생자에 대한 재심사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관되게 왔었거든요. 근데 4월 딱 들면서는 이제는 재심사에 대해서도 일단 유보 입장, 새누리당 같은 건 유보 입장이라고 해야 맞겠죠. 하지 말자라고 단호히 딱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면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재심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해서 약간 그 정책적 하고 있는데 뭐 아까 그 사회자께서 얘기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좀 정책되기는 사실 좀 많이 좀 가라앉은 분인데요. 그 재심사 문제가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사회 상당히 난 다행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여야 공이 모든 후보가 재심사에 반대하는 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요 재심사는 그 근거가 딱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재심사를 하게 돼 있다. 또 자격은 누구한테 있다. 그 당사자들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그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4.3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이의 제기할 권한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한 겁니까? 뭐 보수단체에 있었지만 행정자치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곧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아까도 이제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후보는 좀 미묘한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다가 민심, 4.3 민심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조금 지금은 조금 재심사에 반대하는 쪽으로 좀 기울었고 나머지 후보들은 여야 공이 진짜 누가 여당 후보고 야당 후보인지 모르게 일관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재심사에 반대한다. 나 이거 되게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어찌 보면 여당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런 모험 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반대하는 거 난 유족 입장에서 우리 도민사회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당선이 만약에 되면 자 자기들 목소리를 내야죠. 자기들이 얘기해놓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사회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글쎄 차별성이라기보다는 이 4.3 재심사 현안에만큼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지역사회에서는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네, 우리 또 김 국장 접근을 좀 달리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비슷한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해군이 그 구상권 32억입니까? 34억. 34억입니까? 대충 구상권 예, 뭐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여당, 그렇죠. 야당 후보 여당 후보가 반대한다고 하고 있죠. 예,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래서 선거한 거죠 뭐. 만약 이런 선거란 공간이 없었다면 뭐 여당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뭐 야당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매일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서로 대립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선거가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쭉 갔겠죠. 근데 이 선거란 게 있으니까 어차피 표를 얻으시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죠. 그래야 표 줄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새누리당 한 후보자가 그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해군의 구상권 그 소송을 철회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그 입장을 딱 보고 좀 많이 좀 달라졌다. 근데 좀 우리 김성진 대표께서 아까 4.3 재심사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낸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는데 물론 저도 동의는 하고요, 기본적으로. 다만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역대 선거 때마다 4.3 문제 등에 있어서 사실 제주는 한 목소리였어요. 새누리당도 항상. 문제는 중앙이었죠. 중앙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항상 낸다. 새누리당도 제주도당 목소리가 다르고 중앙당 목소리가 항상 달랐다. 4.3 문제에서만큼은. 그래서 이번도 이게 일시적으로 이번 선거 국면을 잘 넘어가기 위한 그것이냐 아니면 진짜 진심이 뭐냐. 저는 저 후자라고 믿고 싶고요. 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한번 진짜 진정성 있게 4.3 재심사 문제나 이번에 해군의 그 구상권 청구 그 철회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던 거에 대해서 꼭 일관되게 한번 유지해서 한번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윤 바랍니다. 대표님 그 말씀의 연장선상하에서
그 강정마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특별 사면 이제 복권 얘기가 나오잖아요. 새누리당 도당도 심지어는 건의를 했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취임하자마자 이제 청와대에 건의를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선거 때는 생각이 비슷하게 나중에는 같아져요. 비슷하게 같아져요. 근데 후에 실행이 되는 걸 보면 또 아닌 경우가 많아요. 4.3이 그랬고 해군기지 문제도 그랬어요. 큰 제주의 현안과 관련된 일에는 선거 때는 뭔가 후보들이 나중에는 닮아서 한 목소리인 것처럼 보여요. 참 도민들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선거가 끝나고 좀 지나서 보면 그 문제가 다시 또 원점에 와 있어요. 이런 악순환을 이번에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럼 어쨌든 정치인들이 선거에 당선되면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 토론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진 국장부터 오늘 이 자리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정리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그 4.3 재심사 문제 나왔고 해군기지 이렇게 나왔는데 좀 바람을 좀 개인적인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엊그제 해군에게 구상권 청구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고 물었더니 막막하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구상권 청구 대상이 개인적으로는 한 110 몇 명 되고 뭐 단체가 한 5개 단체가 되는데 상당히 막막하다. 그분을 제가 잘 알거든요. 평소에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살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무슨 뭐 공명심 갖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해군기지의 반대 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뭐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뭐 어떻게 뭐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드릴 말씀 참 안타까웠는데 요것만큼은 어떻게 정치권에서 내지는 제주도정 차원에서 그리고 총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이다 약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힘을 좀 모아가지고 그거 문제 사면 복권과 아울러서 구상권 문제 좀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망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바로 전후에 나타난 현상인데 조금 과열되고 뭔가 과거처럼 새를 동원해야만이 뭔가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과거에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선거 때 그러지 말아줬으면 하는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꿈틀대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재현될 그런 조짐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가 후보들 간에 정말 선의의 경쟁이 되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성진 대표께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이런 기회에 제주의 현안 문제와 관련된 4.3 강정 해군기지 문제, 제2공항, 1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뭔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언론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도민들도 지켜봐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한 30여 년 모두 다 한 30여 년 선거 현장을 다 보시고 뭐 취재도 하고 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해군기지 문제도 그렇고 4.3 문제도 그렇고 근데 4.3 얘기만 한다 하더라도 좀 이제 저희 언론이 아니고 그냥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2003년 10월 말 노무현 대통령이 제도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감격적인 드라마였죠. 이제 뭐 공식 사과까지 했던 사안인데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또 좀 개인적인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여전히 4월 총선 선거판에서 특정 정당끼리 유불리를 따지는 소재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좀 그 가슴이 좀 아픈 면이 좀 있습니다. 해군기지 역시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이 총선이란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미래를 가야 될 방향타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는 시간이 되어서 끝나고 나면 뭐 여야 간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 몸뚱이로 제주의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에너지 비축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68주년 그 제주 4.3을 그 맞았는데요. 일단 그 4.3 재심사라든지 그 4.3의 그 완전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 그 강장마을에 대한 그 구상권 청구, 그 철회 문제에 대한 공약도 여야 공이 나왔다는 데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생각합니다. 여야 후보 모두 그 이 약속 꼭 지켜주시길 좀 바라고요.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그 4.13 총선이 종반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정책 선거가 좀 뒷전으로 좀 밀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상당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좀 앞으로 좀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좀 검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론과 우리 유권자들이 이걸 잘 보고 정말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기대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일보와 시사제주, 헤드라인 제주, 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KCTV 제주방송은 4.13 총선과 관련해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내용을 전해드려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